어르신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지요? 혹시 이깟 감기쯤이야 며칠 앓고 나면 그만이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년층에게 찾아오는 독감은 단순한 몸살로 끝나지 않고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우리 몸의 방어벽이 조금 느슨해졌기 때문이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칼칼하고 몸이 으슬으슬 떨린다. 이것은 우리 몸이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이때 병원 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약은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지친 우리 몸을 근본적으로 따뜻하게 데워주지는 못합니다. 내 몸의 온도를 높이고 스스로 이겨낼 힘을 채워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한의학적 지혜와 현대의학이 공통적으로 인정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천연 회복제, 생강꿀차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생강꿀차의 기적 같은 효능을 알게 되신다면 올겨울 어떤 한파나 바이러스가 찾아와도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을 위한 20분,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나만의 대처법이 있으신가요? 혹은 생강꿀차를 마시고 효과를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생강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몸이 으슬으슬 춥고 오한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저 두꺼운 이불만 덮고 웅크려 계시지는 않나요? 체온 관리는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나 떨어진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이 차가워지면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때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생강이라는 천연 난로입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로 성분은 좁아진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손발 끝까지 따뜻한 피가 돌게 만듭니다. 마치 꺼져가는 보일러에 다시 불을 지피는 것과 같지요. 한기가 느껴지면 지체하지 말고 생강차를 끓이세요. 그리고 드시기 전에 찻잔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김을 코로 깊이 들이마셔보세요. 이 따뜻한 수증기가 코와 목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폐 깊숙한 곳까지 온기를 전해줍니다. 이 차 한 잔이면 등 뒤에서 기분 좋은 땀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온기가 바로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생강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뛰어납니다. 관절염이나 근육통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를 돕고 위장 운동을 촉진하여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지요. 그렇다면 꿀을 추가하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밤새 기침하느라 잠 설친 적 있으시죠? 목이 따갑고 아픈 것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댁에 있는 꿀 한 병이 웬만한 기침 시럽만큼 훌륭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른 기침은 목점막을 상하게 하고 숙면을 방해, 회복을 더디게 합니다. 이때 꿀은 단순한 감미료가 아니라 훌륭한 치료제가 됩니다. 실제로 인도 소아과 환자 연구 결과를 보면 항생제와 생강꿀차 혼합물을 함께 사용한 환자군이 약만 복용한 환자군보다 기침과 가래 회복 기간이 2에서 4일 정도 더 짧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꿀의 끈적하고 부드러운 성분이 상처난 목점막을 코팅하여 외부 자극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생강과 꿀이 함께 있을 때 항균, 항염 효과가 상승하여 기침이나 인후염 같은 상기도 감염 증상 완화에 보조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기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펄펄 끓는 물에 꿀을 넣지 마세요. 너무 뜨거운 열은 꿀이 가진 좋은 효소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생강 끓인 물을 따뜻하다 싶을 정도로 한 김 식혀주세요. 그때 꿀 한 스푼을 넣고 천천히 녹입니다. 마실 때는 입안에 머금고 조금씩 넘겨주세요. 이렇게 드시면 꿀이 목을 부드럽게 감싸주어 기침이 잦아들고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꿀은 천연 수면 유도제 역할도 하여 숙면을 취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혹시 생강차를 너무 짧게 우려내고 있진 않나요? 생강의 진짜 효능을 보려면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생강은 조직이 단단해서
뜨거운 물을 붓기만 해서는 그 안에 귀한 성분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다. 향만 즐기는 차가 아니라 몸을 살리는 차가 되려면 충분히 달여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생강꿀차를 만들어 볼까요? 만드는 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총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드는 법. 1단계. 생강 엄지손가락 2개 크기를 깨끗이 씻습니다. 껍질을 벗겨도 되고 껍질째 사용해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껍질째 쓰는 걸 선호하는데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얇게 썰어주세요. 2단계. 냄비에 물 500ml와 얇게 썬 생강을 넣고 센 불에서 끓입니다.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약불에서 15분에서 20분 동안 천천히 끓여줍니다. 시간을 들여 가열하면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쇼가올이라는 더 강력한 성분으로 변합니다. 이 쇼가올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진짜 주인공입니다. 3단계. 생강 우린 물을 찻주전자나 큰 볼에 거릅니다. 4단계. 물이 미지근해지면 꿀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이때 레몬즙도 함께 넣으면 비타민C가 추가되고 맛도 상큼해집니다. 5단계. 머그잔에 따라 따뜻할 때 천천히 마십니다. 20분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진한 갈색의 생강차, 이 한 잔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보약이 될 것입니다. 다 좋은데 생강이 너무 써서 먹기 힘들다 하는 분들 계시죠?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지만 매일 먹으려면 맛도 좋아야지요.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2가지 방법을 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생생강 대신 시중에 판매하는 건조 생강을 사용해보세요. 생강을 말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분이 10배나 농축됩니다. 맛도 쓴맛보다는 구수한 맛이 깊어져 훨씬 드시기 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드는 법. 1단계. 냄비에 물 약 500ml를 넣고 끓입니다. 2단계. 물이 끓기 시작하면 건조 생강 슬라이스 5에서 7개를 넣고 약불로 줄입니다. 생생강보다 시간을 짧게 약 7에서 10분 정도만 끓여주세요. 건조 생강은 이미 수분이 제거되어서 성분이 빨리 우러납니다. 3단계. 불을 끄고 5분 정도 더 우려줍니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4단계. 찻잔에 따르고 미지근해지면 꿀을 넣어 저어줍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70대 김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해 겨울만 되면 회사에 건조 생강을 전기약 당기로 끓여두는데 직원들 누구도 감기에 걸린 적이 없어요. 이어서 2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플 때마다 매번 끓이기 힘드시죠? 미리 생강을 잘게 다져 꿀과 1:1 비율로 섞어두세요. 밀폐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 후 3일만 지나면 생강의 매운맛이 꿀에 배어들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 따뜻한 물에 한 숟가락 타서 드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이 칼칼할 때, 몸이 으슬으슬할 때 언제든 5초 만에 생강꿀차를 만들어 마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뭘까요? 생강 절임 자체를 간식처럼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될 때, 입맛이 없을 때 생강 한 조각을 씹으면 속이 편해집니다. 69세 최영애 씨의 경험담을 들어볼까요? 제가 요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방법은 정말 간편해요. 한번 만들어두면 한 달은 거뜬히 먹을 수 있고 손님이 오셔도 바로 대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특히 새벽에 목이 아플 때 침대 옆에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준비해두고 냉장고에서 생강꿀 절임만 가져와 타먹으면 정말 편해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아도 내 몸에 맞아야 보약입니다. 다음 3가지만 주의해주세요. 첫째, 생강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빈속에 드시지 말고 꼭 식사 후에 드세요. 둘째, 당뇨가 높은 분들은 꿀이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꿀량을 반으로 줄이거나 대추나 배를 같이 넣고 끓여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생강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내 몸을 아끼고 돌보는 지혜가 깊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활기차고 건강한 삶은 여러분의 작은 습관으로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춥다고 너무 웅크려 있지 말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모두 함께 기운 냅시다. 오늘 배운 4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또는 이미 생강꿀차를 드셔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서 따뜻한 건강을 선물해 주세요. 건강한 어며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